제목 보고 들어오신 분들 어떤 마음으로 좀 들어오셨을까요? 얘 거짓말 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좀 이제 놀라서 들어오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제목 그대로 저는 사업 2개를 말아먹고 빚도 3,500만 원 있습니다. 지금 버추얼 기획사도 운영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04년생입니다. 22살이죠. 22살밖에 안 된 사람이 사업을 2개를 말아먹고 빚이 3,500만 원 있다는 게 말이 돼? 근데 여러분들 굉장히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진짜라는 겁니다. 거짓말이 단 한 개도 없어요. 저는 2015년도에 제가 그때 도티라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분을 되게 좋아했어요. 지금도 이제 띠또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되게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그분의 영상을 보고 그 유튜브라는 세계의 매력을 느끼고 나는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돼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전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다라는 꿈을 늘 가지고 있고, 늘 이제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되기 위해서 노력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때 정말 유튜버 분들도 많이 없었을 시기, 대도서관님, 도티님, 허팜님 요 정도 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너무 하고 싶은데 제가 갖고 있는 건 하나였어요. 갤럭시 A5라는 그 스마트폰이 있었어요. 무작정 그 핸드폰 들고, 도티님은 마인크래프트 컨텐츠를 한창 하실 때니까 저도 그냥 마인크래프트를 그때 이제 모비즌이라는 동영상 녹화 어플을 사용해서 막 녹화를 하기 시작했죠. 그때 막 했던 게 이제 마인크래프트, 이제 클래시 로얄, 클래시 오브 클랜 뭐 요런 게임들이 있었을 때거든요. 저는 막 그렇게 부유한 집안에서 자라진 못했어요. 굳이 따지자면 가난한 집에서 자랐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그걸 이제 증명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라고 하시면, 저는 불과 2년 전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로 살았습니다. 달마다 받는 용돈 같은 것들은 좀 있으니까 그때 CM5050인가? 그런 거 이제 사가지고 유튜브 라이브도 켜보고, 아프리카 TV 생방송도 해보고, 스푼 라디오도 켜보고, 그리고 막 트위치 막 나왔다 그래서 트위치도 막 하고 막 그렇게 했었었는데,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뭘 깨달았냐면, 나는 100만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은데 아무리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내가 100만 크리에이터가 될 재능은 없구나. 뭔가 끼가 있거나 진행을 엄청 잘하거나 능력이 있거나 아니면 꼭 게임을 엄청나게 잘한다거나 그런 재능이 없다라고 느낀 순간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내가 고민한 게, 나는 어쨌든 100만 크리에이터가 돼야 돼. 어떻게 하면은 내가 100만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을까? 막 그런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재능이 없다면 내 자체가 유명해지면 좋지 않을까? 그냥 나라는 사람 자체가 유명해지면 내가 어떤 컨텐츠를 올려도 봐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갑자기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사업을 해야겠다. 사업을 해서 뭔가 성공을 하면 내가 똥을 싸도 봐주지 않을까? 이 생각을 왜 하게 됐냐면, 우리나라 이제 가장 대기업이라고 불릴 수 있는 삼성의 이재용 회장님이 그냥 길 걸어가는 영상만 올려도 난 볼 것 같은 거야. 그럼 나도 이재용 같은 사람이 돼야겠다. 굉장히 허황된 목표긴 하죠. 내가 지금 학생이라 사업을 할 수는 없으니까 뭘 하면 좋을까 해서 고등학교 올라가고 나서 레인 스튜디오라고 하는 더빙팀을 만들었어요. 전 그래도 유튜브를 초등학교 때부터 했고 열심히 공부도 했으니까, 그래서 무작정 더빙팀을 만들기 시작해요. 팀원들 30명 가까이 있고 막 그랬었는데, 막 그때 조회수 그래도 몇천 회씩 나오고 꽤나 더빙팀 중에서는 정말 손에 꼽힐 정도로 조회수가 많이 나오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팀원을 30명 정도 데리고 있는데 내가 얘네들을 유튜브로 먹여 살릴 수 있을까? 이게 사업이 안 될 것 같은 거야. 돈을 못 벌 것 같은 거죠. 나는 돈을 안 벌어도 팀원들을 돈을 벌게 해줘야 뭐 이 조직이 앞으로 미래 발전적으로 굴러갈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취미로서만 굴릴 수는 없으니까. 그때 이제 또 다른 더빙팀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이름을 밝히기는 좀 조심스러워서 밝히지는 않을 건데, 근데 이제 더빙팀인데 우리랑은 약간 격이 다른 더빙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팀인 거죠. 그 당시 이제 부대표님께서 저를 되게 좋게 봐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어쨌든 이 30명을 굴릴 만한 능력은 없으니 여기에 있는 일부 친구들만이라도 정말 이제 성우가 될 만한 친구들 이제 소개를 시켜줬죠. 저도 이제 팀에 합류하게 됐죠. 그래서 저는 20살이 되는 그 해에 1월 1일부터 저는 회사를 다녔어요. 제가 소개해줬던 그 성우팀이 법인회사를 차려가지고 저는 거기에 출근을 했었어요. 1월 1일부터. 그때 이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직책이 편집자랑, 그리고 이제 녹음 받아준 녹음 기사랑, 거기서 양성하고 있는 더빙 부서의 팀장. 그때 당시에 제 월급이 60만원. 맨날 출근하고 그런 건 아니었고,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일주일에 3번인가 출근하고 막 그런 거였던 것 같은데, 어쨌든 60만원, 60인가 70만원이었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천안에 살았었고 회사가 안양에 있었습니다. 엄청 오래 걸리죠. 천안에서 안양까지. 천안은 충청도고 안양은 경기도니까 저는 어쨌든 출퇴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그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하기 시작했죠. 어쨌든 저는 사회생활이 전무한 상태로 회사를 다닌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혼났어요. 출근해서 회사 근무하는 시간의 절반 정도로 혼만
뿔만 났어요. 말하는 말투도 지적받고 행동 거지 하나하나 지적받고 업무 처리하는 거 지적받고 그랬었어. 나는 정말 쓰레기구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지적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원래 출근하는 날이 아닌데도 출근을 하고 늘 새벽 2시, 새벽 4시 이때 퇴근을 했었어요. 초반에는 그냥 회사 앞에 있는 모텔방 빌려서 자고, 근데 내가 월급이 60만 원이었잖아. 모텔방에 돈을 다 쓴 거야. 와, 이거 안 된다. 근데 제가 그때 내가 지금 월급이 60만 원인데 60만 원을 거의 다 이제 모텔을 비용으로 때려 받고 있으니, 그래가지고 1월 달에 내가 입사를 해서 4월 달에 퇴사를 했습니다. 완전 자존감이 막 엄청나게 떨어져 있는 상태였단 말이야. 난 회사 가면 무조건 일단 대표실 들어가서 3시간씩 혼나고 나오니까 그 퇴사하고 그 달은 정말 집에 칩거하듯이 살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마지막 달 월급은 못 받았어요. 그래도 한 달 동안 칩거를 한 건 칩거를 한 거고, 뭔가 난 어쨌든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할 거고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해야 되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안 드린 게 있는데, 성우 기획사 다니고 하면서 제 사업을 하나 같이 했었어요. 2차 창작 굿즈 같은 거 만들어서 파는 그걸 같이 했었어요. 거기서 막 수익이 막 발생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었으니까. 어쨌든 그거 하다 그거 망했거든요. 돈이 안 돼서. 그 하던 작업자들이 다 떠나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핸드폰 매장을 들어갔습니다. 거기 이제 플래너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핸드폰 파는 사람인 거죠. 핸드폰 매장을 들어간 이유는 뭔가 나는 계속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생각하다가 처음 마케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내가 핸드폰 매장을 들어가면 뭔가 10대부터 60대 70대 분들까지 다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은 거야. 왜냐면 핸드폰은 10대도 쓰고 20대도 쓰고 다 쓰잖아요. 그리고 뭔가 영업하는 일이니까 뭔가 좀 말 스킬도 늘 것 같고, 내가 방송할 때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사업할 때도 뭔가 도움이 될 것만 같았어. 그래서 거길 들어가서 나름 잘했어요. 그 회사가 갖고 있는 핸드폰 매장에 전 직원들의 순위 같은 거를 매겼어요. 100명 좀 안 됐던 것 같은데 제가 거기서 13등인가? 17등을 했었어. 제가 이제 핸드폰 매장을 다니면서 PT를 같이 다녔었어요. 그때 이제 저의 트레이너 분께서 자기가 헬스장을 차릴 건데 같이 해보지 않겠냐는 거야. 여기서 제 인생 최악의 수가 발생을 합니다. 같이 하겠다고 했죠. 저는 근데 운동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운동에 대해서 1도 모르는 얘가 뭘 했냐? 점장을 했습니다. 돈을 빌려줬어. 제가 그때 갖고 있는 전 재산이 500만 원을 나눠서 500만 원을 다 빌려줍니다. 그냥 같이 이 헬스장을 해보자라는 마인드로 다 빌려준 거죠. 헬스장도 100평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뭐 나름 유명한 필라테스 강사님도 모시고 트레이너분도 모시고 뭐 이것저것 막 대표님도 만나면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한 거예요. 그래서 막, 근데 문제는 뭐냐, 돈은 돈대로 나가고 월급도 하나도 못 받았어요. 이대로 가다간 진짜 쯧된다, 내 삶이 망한다, 돈이 없다. 제가 빚이 3,500만 원 있다 그랬잖아요. 사업 대출로 2천만 원을 빌렸어요. 그리고 이때 헬스장 이것 때문에 돈이 없잖아. 그 1,500을 더 빌렸어요. 돈이 없으니까. 돈을 빌려주기만 했고 월급은 받은 게 하나도 없고 난 자취를 하고 있고 이러니까 1,500만 원을 더 빌린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빚이 3,500만 원이 있는 거거든요. 제가 결론적으로 판단을 내린 건 뭐냐면, 그냥 이 사람은 배째라 식이었어. 그냥 단순히 고소를 하면 돈을 바로 받을 수 있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내가 여기에 시간 쏟을 바엔 내 시간이 아깝다, 내 시간이 이 몇백만 원의 가치보다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냥 차단하고 말았어요. 그럼 이제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대학교를 한번 가볼까? 그때까지도 포기하지 않은 사업가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되겠다는 꿈. 대학교를 가도 도움이 되는 과를 가고 싶어가지고 경영학과를 지원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같이 했던 게 크리에이터 분들을 매니지먼트 하는 걸 잠깐 했었어요. 그때 학교도 돈이 없으니까 생활비는 벌어야 되니까, 대학교야 뭐 장학금 받아서 다닌다고 쳐도 생활비 벌어야 되니까 주말에는 새벽 편의점 알바를 하고, 그리고 화요일이 공강이었거든요. 화요일도 새벽 알바를 했어요. 편의점 알바를 엄청 열심히 일도 하고 학교도 다니고 지금 이 모델 가지고 버튜버도 했었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학교 생활도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그렇다고 버튜버가 뭐 길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와 이거 큰일 났다, 나 버튜버로서 성공 안 될 것 같은데, 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그래도 유튜브에 대한 공부, 방송에 대한 공부는 정말 열심히 했었어가지고 뭘 하면은 제대로 뭘 해볼 수 있을까. 그때 이제 다얀님을 만나게 됩니다. 저희 브이레이어 이제 공동대표 분이신데 버추얼 모델 만든 작가님이셨거든요. 이분이 이제 버추얼 모델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나는 이제 유튜브에 대해서 이제 되게 오랫동안 공부를 했던 정보력이 있는데 이 두 개를 합치면 뭔가 나오지 않을까? 제가 다얀님을 설득을 해서 이런 내가 생각을 가지고 있다, 같이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해가지고 시작한 게 이제 브이레이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브이레이어를 할 때 마음 먹은 게, 전 군대도 안 갔다 왔거든요. 군대를 갈 수가 없어. 3,500만 원이란 빚이 있으니까 갈 수가
없어. 어차피 난 이거 갚는 동안 군대는 못 간단 말이야. 뭔가 뭐라도 해야겠다. 그래서 일단 다현님한테 V레이어를 같이 해보자라는 얘기를 하고 저는 이제 학교를 휴학을 냅니다. 뭐 대략 이런 스토리가 있는데 이 서사를 내가 왜 얘기를 했냐면 얼마 전에 미스터 비스트라는 전 세계에서 구독자 1등인 유튜버 분께서 10년 전에 영상 찍어놨던 게 이제 얼마 전에 올라와가지고 막 10년 후 나한테 보내는 메시지 이런 영상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뭔가 그런 동기부여가 되는 영상을 하나 남겨놓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어그로를 끌어봤는데 이 영상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이 V레이어라는 이름의 이 사업 제 세 번째 도전이 저한테는 제 꿈을 향한 마지막 도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군대 가기 전 마지막 도전이다. 앞으로 이 채널에는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정말 이제 사업 2개 말아먹고 빚 3,500만 원 있는 내가 버추얼 기획사를 창업해서 하는 뭐 창업 이야기 아니면 버추얼에 대한 정보 전달 업계 이슈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하는 것들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제 이 채널의 목표는 뭐냐면 욕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지금 현존하는 국내 1티어 버추얼 분들 저는 지금 당장 떠오르는 게 플레이브, 스텔라이브 이 세 개 아이돌 이렇게 세 개가 저는 생각이 나는데 그분들을 아득히 뛰어넘는 버추얼을 만드는 게 제 목표입니다. 저는 이런 메시지를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 싶습니다. 저는 사업 2개를 말아먹었고 중간중간 얘기를 안 했지만 사기를 좀 당한 적도 있고 빚도 3,500만 원 있는 사람도 무언가 해낼 수 있다라는 거를 증명하는 채널로서 꾸려나가 보려고 합니다. 10년 뒤에는 부끄러운 과거가 될지 아니면 자랑스러운 과거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되겠죠?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